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 이건 그냥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아끼는 새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동안 당신의 자산을 조용히 태워 없애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자산하면 자동차를 꼽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자산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2025년 오늘 그 자산의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데 자동차는 좀 다르거든요. 돈을 빼앗아 가죠. 맞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세금으로 돈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그 차 자체의 가치도 매일, 아니 매 시간 사라지는 거대한 소비재이자 부채 덩어리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자동차 딜러들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계좌를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리고 있는 이 진실을 2025년 최신 데이터로 숫자로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스에 나온 A씨 이야기인데요. 네. 2024년 중반에 정말 큰맘 먹고 1억 원짜리 최신 수입 전기차를 사셨어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기름값도 아끼고 또 최신 기술에 집약치니까 나중에 되팔 때도 가치 방어가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1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2025년 12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차의 중고차 시장 가치가 5,500만 원입니다. 네. 5,500만 원이요? 잠깐만요. 4,500만 원이 사라졌다고요? 네, 4,500만 원이요. 와,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15개월, 1년 3개월을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는 거네요. 단지 그 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서 체감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매일 아침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살 때는 막 고민하면서도 사실상 매일 10만 원이 넘는 돈이 내 차 가치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자동차의 일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비극들인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주저없이 번호판을 다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 정확합니다. 그 순간부터 가치 하락의 타이머가 그냥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새 차의 비닐을 뜯는 그 희열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비싼 셈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었잖아요. 수입차는 감가가 심하고 국산차는 방어가 잘 된다. 맞아요. 그런 공식이 있었죠. 근데 요즘 소스들을 보니까 이젠 그 말도 완전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할까요? 특히 전기차 시장은 가치 도살장이라는 무서운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맞습니다. 2025년 4분기 데이터를 보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식 벤츠 EQ 2세단, 이거 신차 가격이 약 1억 3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중고 시세가 5,7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감가율이 무려 44%가 넘습니다. 1년 반 만에 거의 반토막이네요. 벤츠인데도요? 네, 벤츠인데도요. 놀랍죠? 그럼 국산차는 좀 다른가요? 과거에 가치 방어의 제왕 이렇게 불렸던 제네시스 G80 같은 국산 대형 세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수입차만큼은 아니지만 고금리 기조랑 또 비싼 유지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전 같은 방어율은 절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감가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하고는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소스를 읽어보니까 마치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분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적 진부화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 비유가 2025년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 맞습니다. 지금의 차는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거든요. 혹시 한 3년 전에 산 본인 스마트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멀쩡히 잘 되는데 왠지 모르게 구형 같고 배터리도 좀 빨리 닳는 것 같고 최신 앱 돌리면 막 버벅거리고 좀 그렇죠. 새 폰 사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게 매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2025년의 시점에서 2023년식 전기차는 마치 아이폰 12를 보는 것과 같아요.
성능은 아직 쓸만하지만 누구도 최신 아이폰 16이랑 같은 가격을 주려고 하진 않죠. 한때 전기차의 상징이었던 테슬라 모델 3도차 신차 대비 30%에서 40% 가까이 폭락하는 현상이 바로 이 기술적 진보화의 무서움을 증명하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기존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는 역설이네요. 그런데 기술 문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소스에서 지적한 두 번째 원인이 금융비용의 습격이었는데 이건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 현재 신차 할부 금리가 보통 6.5%에서 8.5%에 달한다고 해요. 힌트로 60개월, 즉 5년 할부로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5년간 내야 할 이자만 약 1,000만 원입니다. 차값의 20%를 순수하게 이자로 은행에 주는 셈이죠. 세상에, 이자만 1,000만 원이요? 그럼 감가상각까지 더하면? 5년간 감가로 한 2천만 원 사라지고 이자로 1,000만 원이 추가로 나가면 총 3천만 원이네요. 네, 그렇죠. 이걸 월로 나누면 매월 50만 원씩 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공중에 버리고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매달 나가는 유류비나 충전비, 보험료, 세금, 각종 소모품 비용까지 더하면 월 150만 원이 차 한 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위 카푸어가 양산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본인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믿지만 재무제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특히 중고 수입차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더라고요. 수입차 오너들 사이에서 독일차 타이머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아, 네. 보증기간이 끝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수리비 복전이 터진다는 뜻이죠.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레몬 마켓의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소스에 나온 B씨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분은 신차의 비싼 가격이랑 급격한 감가상각이 부담스러워서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고 보증이 막 끝난 3년 된 중고 독일 세단을 샀어요. 남들이 비싼 감가상각 비용을 다 치러준 차를 저렴하게 산 거니까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요. 미션 오일 누유와 전자식 서스펜션 문제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400만 원이 넘는 수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400만 원이요? 네. 감가상각으로 아꼈다고 생각했던 돈을 수리비로 고스란히 다 토해낸 거죠. 2025년은 부품값이랑 인건비가 모두 급등해서 보증 끝난 수입차를 소유하는 건 이제 자산 관리가 아니라 거의 도박에 가까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네요.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고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보증이 끝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리비 폭탄까지.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소비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왜 이 비싼 실수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이 만들어낸 환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소스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거시적 요인이 바로 하차감의 경제학입니다. 하차감. 차에서 내릴 때 느끼는 타인의 시선. 와, 이 한국 사회 특유의 단어가 경제연성을 설명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병적으로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사회에서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는 거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소스에 나온 비제과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이 좋은 차를 탔다면 요즘은 좋은 차를 타야 성공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에요. 정확히 그 지점을 금융사들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월 30만 원이면 당신도 벤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유예 할부, 거치식 상환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초기 월 납입금 부담을 확 낮춰주는 척하죠. 하지만 그 뒤에는 몇 년 뒤에 한꺼번에 갚아야 할 거대한 원금이라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차는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싼 월세 상품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말고 제조사들이 직접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전력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게 이 산업의 핵심 동력이죠. 바로 계획된 진부화입니다. 계획된 진부화? 네,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형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략이죠. 페이스리프트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3년 만에 디자인을 완전히 바꾼 신차가 나오면 당신의 멀쩡한 차는 순식간에 구형이 되고 중고차 가격은 수직으로 하락합니다. 그릴 모양 조금 바꾸고
헤드램프 디자인을 일자로 있는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제 자산 가치를 1,000만 원씩 깎아버린다는 거군요. 이건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특수한 경제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도 이런 비합리적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2030 세대가 이번 생은 망했으니 차라도 좋은 것 하자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고가의 차량에 눈을 돌리는 현상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매우 위험하죠. 집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라도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는 게 100% 확정된 부채입니다.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강력한 자산 파괴자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영입하는 최악의 재무적 결정을 내리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기차 캐즘 현상이네요. 얼리 어답터들은 이미 다 샀고 이제 막 전기차를 고려하는 대중들은 충전의 불편함, 화재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급격한 감가상각을 두 눈으로 보면서 지갑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살 사람은 다 샀고 사려던 사람은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까지 줄어들면서 한때 전기차를 사야 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경제성이라는 신화가 2025년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공급이 넘쳐나는데 수요는 실종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라는 거냐? 차 없이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는 현대사회의 필수품이죠. 중요한 건 호구가 되지 않으면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스마트하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겁니다. 2025년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생존 전략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전략은 감가상각의 속성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마의 3년을 역이용하라. 마의 3년. 네, 신차 감가상각 그래프는 출고 후 3년, 주행거리 약 6만 킬로미터 시점까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꺾입니다. 이때 신차 가격의 40에서 50%가 그냥 증발해버리죠. 바로 이 지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억짜리 차를 사서 3년간 4천만 원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시장에 던지면 바로 그때 내가 그 차를 줍는 거군요. 감가 곡선의 가장 가파른 폭포수 구간은 피하고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허리 구간부터 타기 시작하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이때 제조사 보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매물을 고른다면 예상치 못한 수리비 폭탄의 위험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전기차에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적인 접근법 같아요. 전기차는 중고만 쳐다보라는 건데요. 방금 전까지 신차 전기차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최악의 감가상각 때문입니다. 신차 구매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감가가 심하게 된 중고 전기차는 최고의 가성비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차 가격의 절반으로 저렴한 유지비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핵심은 배터리 상태겠군요? 뭘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능 상태, SOH라고 하죠. State of Health. 이게 최소 90%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제조사의 배터리 특별 보증 기간, 보통 10년 16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넉넉하게 남아있는 아이오닉 5, EV6 같은 검증된 모델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초기 감가상각 비용은 전차주가 다 지불했고 나는 저렴한 유지비 혜택만 누리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차감 대신 가치 방어율을 보라는 건데요. 차를 살 때 제로백이나 마력을 검색하기 전에 3년 후 잔존 가치율 데이터를 먼저 검색하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려한 차는 내 기분을 좋게 해줄지 몰라도 내 통장 잔고를 지켜주진 거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아반떼, 소나타, 스포티지 같은 대중적인 세단이나 SUV 라인업은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감가 방어율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잘 팔리는 차가 나중에 내가 팔 때도 제값을 받게 해주는 효자 노릇이랍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정말 단순한 산수 문제 같아요. 할부 금리가 5%를 넘어가면 차급을 낮춰라. 소스에서 당신의 투자 수익률이 연 5%가 넘습니까? 라고 묻는 대목에서 정말 뜨끔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시장을 이기는 5% 확정 수익 내기 어려운데
우리는 7, 8%짜리 자동차 할부이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그 차를 살 능력이 안 된다면 그 차는 당신의 차가 아니라 은행의 차입니다. 아, 당신은 그저 은행 소유의 차를 당신의 노동으로 번 돈으로 비싼 월세를 내고 빌려 타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선택지가 명확해지죠. 마지막으로 소스에서 제시한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전략은 사실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타는 차를 고쳐서 타십시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있을지 모를 고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매달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거대한 할부금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세차 냄새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할부금의 고통은 60개월이라는 말이 정말 뼈아프게 와닿네요. 계산을 해보면 명확해집니다. 1년에 예상치 못한 수리비로 200만 원, 300만 원 나가는 게 두려워서 매달 100만 원, 즉 1년에 1200만 원이 확실하게 나가는 할부를 선택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믿을 만한 정비소를 하나 뚫어놓고 오래된 차의 유지보수를 비용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보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당신의 신분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자산 명세서에 찍힌 숫자가 진짜 당신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한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도로 위에서 남들의 시선을 위해 1억짜리 감가상각 덩어리를 굴리면서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속 있는 차를 타고 남은 돈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진짜 자산을 사 모으시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답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동차의 재정적 비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치를 매일같이 하락하는 물건에 묶어두는 것의 정신적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이미지가 아닌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차를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자동차 산업과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차는 주차장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당신의 돈을 태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차는 정말 자산입니까?